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 5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의 주가 상승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사실 시장 안에서 투자자들은 여전히 불안한 심리를 숨길 수는 없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진실게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누구의 말이 진짜일지 아직까지는 그 신마리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 중국에서는 어제 저녁에 모두 거짓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일단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관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코멘트들을 내놨는데 그 안에서도 중국과 관련된 내용을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매일같이 중국 쪽과 함께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향후 2주에서 3주 안으로 새로운 관세율을 정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중국에 대한 145%의 추가 관세는 높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협상 이후에 관세율이 낮아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중국 상무부에서는 미국과 어떤 무역 협상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죠. 허야둥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모든 일방적 관세를 철폐해야만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는데 그 전날 베센트 장관이 일방적인 관세 철하는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이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는 걸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중국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선을 긋자 트럼프 대통령이 보잉과 관련해서 중국의 언급을 다시 한번 하기도 했는데요. 본인의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중국이 구매하기로 약속했던 보잉 항공기를 인수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중국이 수년간 미국에 해온 일의 한 사례다라는 지적의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일단 시장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월가에서는 지속적으로 관세와 관련된 가능성, 관세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내용들이 전해지고도 있습니다. 한 외신 저널 같은 경우도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의 내용을 인용해서 대중 관세율이 50에서 65%로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다만 전략적 품목과 관련해서는 최소 100% 이상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미중 간의 관세 완화 가능성과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간밤 IMF에서 나왔던 발언을 또 체크를 해보면 지금 중국과 미국과의 이런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을 지역이 바로 아시아 지역이다라고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아시아는 경제 자체가 개방도가 굉장히 높고 또 대미 수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관세 충격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을 내놨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각국이 역내 교역 확대나 내수 진작을 통해서 이 관세 충격에 대응해야 된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일단 중국과 미국 간의 줄다리기 분위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그동안 워낙 위축이 돼 있었을 탓인지 일단 3거래일 연속 뉴욕 증시는 강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간밤 지켜봐야 됐던 중요했던 이슈는 바로 미국과 한국의 만남이 되겠죠. 미국 재무부 장관이 한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좋았던 통상협의였다, 성공적이었다라는 피드백을 내놨습니다. 앞서 일본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조금 느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러한 발언은 미국과 노르웨이의 정상회담에서 사실이 공개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센트 장관에게 다른 국가의 관세 협상을 한번 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자 베센트 장관이 한국을 콕 집어서 사례 설명을 했는데요. 베센트 장관은 오늘 미국과 한국이 매우 성공적인 양자회의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르면 내주 기술적 조건에 대한 논의를 포함해서 양해에 관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 공개를 했는데요. 베센트 장관은 한국인들이 일찍 협상에 나섰고 최선의 제안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들이 이를 이행하는지 지켜볼 것이다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가 언급했던 기술적인 조건과 양해에 관한 합의,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다만 실시간으로 최상목 부총리의 발표 내용들이 계속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간을 기준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회의 자체가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중요한 시점에 열린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간의 실무 협력이 어느 정도 선까지 논의가 됐고 실제로 구체화가 어떤 시점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놓고 한국은 비교적 관세와 관련해서 자유로운 국가에 빨리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월가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시각들을 계속해서 펼쳐내고 있습니다. 지난 글로벌 경기 침체를 예측해서 시장의 신뢰도를 크게 받았었던 세계 최대 헤지펀드가 트럼프 정책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 유발될 수 있다라는 말을 남기면서 시장 안에서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세계 글로벌 헤지펀드 중에 한 곳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미국 우선주의는 급속히 현대판 중상주의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외국 자금에 의존해왔던 미국 자산이 예외적인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다라는 지적인데요. 뿐만 아니라 성장세 둔화라던가 중앙은행의 정책 여력 부족, 또 저조한 주식 성과 등등 다양한 측면에서 다수의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가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미국 증시가 단기 반등에 성공하긴 했지만 이를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울프 리서치의 한 전략가의 보고서를 확인을 해보면 S&P 500 지수가 급등하긴 했지만 거래량과 상승폭의 강한 상승이 사실 이 약색장 랠리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급등은 투자자들에게 시장에 대한 신뢰감을 주긴 하지만 오히려 가장 폭력적인 형태의 반등일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진정한 추세 전환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3개월 기준 변동률 지표의 반등 혹은 S&P 지수가 단기 저항인 5,700선을 뚫는지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때문에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상승 추세에 들어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일단 반가운 반등을 보여주긴 했는데 정말 추세단 안에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건지 오늘 개장하는 미국 증시의 상황도 함께 지켜보시죠. 자, 그 가운데 테슬라는 오늘도 추가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부진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일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테슬라의 실적에 큰 기대치를 걸었던 게 바로 로보택시였죠. 다만 로보택시를 놓고 월가에서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평가도 있지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평가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컨퍼런스 콜 내용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 일론 머스크 CEO가 로보택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자신감을 강하게 내비쳤었습니다.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업의 본격화를 기대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6월 텍사스 오스틴에서 모델 Y를 기반으로 한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직접 밝혔죠. 초기에는 10대에서 20대 정도 규모로 출발하지만 빠르게 확장할 것이다라고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덕분에 올해 말까지 미국 안의 주요 도시로 쭉 확장을 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수백만 대 완전 자율주행 테슬라가 운행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테슬라는 본인들의 FSD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자율주행 차량 호출 서비스를 이 오스틴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작을 했고 이것을 보여주는 주행 영상을 X에 공유를 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보이시는 화면의 영상은 1,500회 이상, 15,000마일 이상 주행한 기록을 보여주지만 운전자의 감독이 필요한 상태임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완전 자율주행 단계를 보기에 무리가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장의 반응은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쪽의 내용을 확인을 해보시면 카슨그룹의 이 한 투자자 같은 경우는 모두가 기다려왔었던 변곡점이 지금이다라면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잭스 인베스트먼트의 브라이언 같은 경우는 테슬라는 기술과 주행거리, 안전 데이터를 모두 확보한 상태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다만 모닝스타의 세스 골드스틴은 알파벳 웨이모조차 상용화에 거의 10년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머스크가 언급한 수익화 시점이 지나치게 빠르다고 비판했는데요. 만약 일정이 현실과 어긋난다면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커질 수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자율주행 안정성에 대한 규제 검증을 완전히 마치지 않은 상황이죠. 이 테슬라가 지난해까지 자율주행 관련 주요 데이터를 규제 당국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기술인 상황인데요. 일단 미국 리서치 기관인 아거스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현재 테슬라 주가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매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들 시장에 남아 있습니다. 1분기의 실적이 기대에 미치진 못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더 구체화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면 앞서 증권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현재 구간은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5월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테슬라에 집중하겠다라고 머스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변화되는 모습들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코인 시장이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다시 한번 크게 들썩였습니다. 본인의 밈코인인 트럼프 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백악관으로 초대해서 만찬을 즐기겠다라는 내용을 공개하면서 시장이 크게 반응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기존에 트럼프 밈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던 보유자들이 더 큰 규모의 매수를 이어가면서 코인이 하루에 몇십 %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새벽 기준으로도 전일 대비 여전히 60% 급등한 상황에서 주가가 거래되고 있는데 다만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만찬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조항이 추가적으로 공개가 된 부분입니다. 만약 참여하지 않게 된다면 참여자들에게는 NFT를 제공해주겠다라는 한 줄이 추가가 된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단기적으로 혹시 자금이 필요해서 다시 한번 밈코인을 홍보했던 것은 아닐지 시장 안에서는 우려의 시각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점검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